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말씀드리는 드디어 오해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5회 정도 풀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는 완성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때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생각하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시면서 이제 엑셀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유형은 거의 파악이 되신 것 같고요. 이제 이 문제를 내 거로 내 거로 완성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 5회입니다. 자, 제 교재랑 같이 하시면 더욱더 합격의 길은 빨라지시니까 교재 구매도 같이 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회 문제를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B2부터 G43 영역에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그리고 작업사항이 품절도서가 아닌 행에 대해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사항열을 순서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I2부터 I3 영역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AND랑 isBlank not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I7 셀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회 문제, 자, 기본 작업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고급 필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을 어디다 쓰래요? I2죠? I2 여기다 찍어 보시고요. 여기에다 조건이라고 써보세요. 자, 한글로 적어 볼게요. 조건. 엔터 한번 해보시고 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적어 볼게요. and 탭. 자,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공백이 아니면서죠. 우리 공백이 isBlank인데 isBlank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not 탭 isBlank 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빈칸이 아니라면 G3 얘 찍어보세요.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닫는 괄호 2번입니다. 여러분 요게 알아두셔야 돼요. not하고 isBlank G3은 G3이 작업사항이잖아요. 작업사항이 빈칸이 아니면서 아니고 이런 조건이에요. 콤마.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G3 다시 찍어보시고 얘가 같지 않다, 작다 크다가 같지 않다죠. 뭐랑 같지 않다면 큰 따옴표로 품절도서랑 같지 않다면 괄호를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G3이 품절도서랑 같지 않다면 엔터 한번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내가 원하는 자료만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우선 입력일자 클릭하시고요. 신청 이름 클릭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I7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리고 서명 한번 찍고 컨트롤 누르셔서 저자랑 작업사항 컨트롤 C, 요 옆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범위 잡아서 복사해서 붙인 거는 순서가 앞에 거 왔다 뒤에 거 왔다 막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나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 밖에 클릭했다가 데이터에 고급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다른 장소에 복사고 이 목록 범위는 지워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주시는 거예요. B2부터 끝까지 G43까지 잡으세요.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입니다. 복사 어디? 입력일자부터 내가 여기 작업사항까지 복사해서 넣었잖아요.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3부터 G43 영역에 세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꼴 그리고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ow랑 모드 함수를 이용한 조건부 서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해볼게요. 자, B3부터 쭉 다 잡아보죠. 어디까지? G43까지. 제목 빼고 잡아야 되죠. 우리 여기 들어가 볼게요. 홈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밑에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 우리 는 해볼까요?
나머지 구하는 거 가볼게요. MOD 그리고 괄호 열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행마다 그랬죠? 여기다 row라고 쓰셔야 돼요. 괄호 여시고 얘 찍어보세요. B1 여기부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찍고, 우리 조건부 서식할 때는 F4키 2번이죠? 하나, 둘,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셔야 돼요. B1의 행번호를 콤마 3,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뭐예요? 는하고 0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 번째 행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서식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채우기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 노란색 해주시고 글꼴 들어가 볼게요. 기울임꼴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확인입니다. 자, 어때요? 되시죠? 여러분,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선생님, 왜 B3부터 잡았는데 조건을 여기부터 하죠? 여러분, B1부터 해야지 하나, 둘, 세 번째 행마다 이런 조건이 되죠? 그럼 보세요. 저희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어때요? 이해 가세요? 예, 이런 조건이에요.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번째 행마다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1부터 이렇게 조건을 잡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본 작업 3시트에서 저랑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가운데 맞춤해 볼게요.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할 건데 현재가 1이고 전체가 3이라면 1/3이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B2부터 G43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 볼 거고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죠. 페이지 레이아웃. 그럼 페이지 설정에 요 조그만 화살표 있죠? 페이지 설정 단추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떴으면 문제 한번 보죠. 우리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백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바닥글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구역 보이시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우리 현재 페이지 번호 나오게 해볼게요. 여기 샵 버튼 보이시죠? 얘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전체 페이지 번호 요거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시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인쇄 영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다 글자 좀 써볼게요. 저는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B2 콜론 그리고 G43입니다. 네, 됐고요. 자, 반복할 행에다 여기다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이행 머리글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달러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행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계산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표 1의 성명과 표 2를 이용해서 부양공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명이 만약에 표 2 목록에 있으면 예라고 들어가게 할 거고 없으면 아니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계산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부양공제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우리 찾아볼게요. 는 하시고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MA 매치에서 탭 그리고 FX 눌러보죠. 자, 성명 한번 여기 클릭해 보세요. B4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F4 누르시고 정확한 값 찾을 거예요. 0이라고 써볼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눌러보죠. 자, 그러면 요 긁어서 잘라내게 해볼게요. 컨트롤 X. 자, 그러면 우리 if 한번 들어가 보죠. 탭 fx.
자,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에러가 났다면 is error. 괄호 열어보시고 컨트롤 V 해볼게요. 괄호를 닫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is error, 매치 이 함수 결과에 에러가 있다면, 그럼 여기 두 번째 칸에, 그럼 목록에 없다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한글로 아니요. 있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목록에 있으니까 얘라고 할게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인명과 표 3을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해서 구하고 사업자 번호의 5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를 요 동그라미와 진한 동그라미의 기호로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할 거고요. if error와 replace vlookup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사업자 번호에다 클릭하시고요. vlookup부터 먼저 해볼게요. 는하고, 자, 영어로 vl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얘 찾을 거예요. 사랑의원. 두 번째,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 법인명이죠?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한국대학교부터 여기에서 찾을 거고 F4 눌러볼게요.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자, 세 번째, 나는 사업자 번호 갖고 올 거죠. 사업자 번호가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2라고 쓰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이라고 써볼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긁어서 이제 컨트롤 X 누르시고요. 우리 글자 교체하는 거 replace 들어가 볼게요. replace에서 탭 fx. 자, 여러분 컨트롤 V 해보죠. 컨트롤 V 해보시고 스타트 넘 보이시죠? 자, 써볼게요. 5번째부터 자, 세 번째 칸 몇 글자를 두 글자를 바꿀 거예요. 5번째부터 두 글자를 바꿀 거예요. 마지막 뭐로 바꿀 거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다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저희 하얀 동그라미 클릭해 볼게요. 여기 하얀 동그라미. 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이번엔 진한 동그라미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5번째부터 두 글자를 이런 특수문자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오, 신기하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는 빼고 긁어보세요. 컨트롤 X. 여러분 우리 에러가 났다면 if error 써볼까요? if error에서 탭 fx. 자, 그럼 여기 컨트롤 V 해볼게요. 에러가 났으면 그럼 여기 뭐라고 표현하래요? 공백, 따옴표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채우기 핸들 하면 자, 에러가 난 거는 이렇게 빈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1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별,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N14부터 16까지 영역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합계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할 겁니다. 0일 땐 0이라고 표현할 거고, 132만 1420원은 이 1000단위가 생략되니까 뒤에 세 자리는 없애주겠죠? 1321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if랑 썸 텍스트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우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일반 사용분 여기 밑에다 클릭하고 여러분 이렇게 표 형태로 나오는 거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 요거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저랑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su sum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열어보고 자, 우리 신용카드 찾아볼게요. 여기 소득공제를 다 잡아보시죠.
이렇게 다 잡고 F4 누르신 다음에 는 해보세요. 얘가 같다. 자, 뭐랑 같다면 여러분 얘랑 같다면 신용카드 얘 찍고요. 얘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이어서 F4키 몇 번?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어서 곱하기 하고 다시 괄호 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요 일반 사용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소득공제 내용을 또 범위 다 잡아볼게요. 그리고 F4를 누른 다음에 는 같다 해보자. 자, 같다 하셨으면 이제 얘 찍어보세요. 일반 사용분. 얘는 가로 방향으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F4키를 2번입니다. 하나, 둘. 자, 됐죠?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만족하는 배열 수식 조건은 각각 조건을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이 곱하기로 묶어주셔야지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돼요. 자, if에서 조건이 끝났어요. 우리 조건이 끝나면 마무리, 콤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 합계 내실 거예요, 여러분? 금액의 합계죠? 금액을 다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F4키 한번 누르시고 닫는 괄호 2번이세요. 검정색으로 끝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서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는 빼고 긁어볼게요. 자, 는 빼고 긁어보시고 컨트롤 X 텍스트 들어가 볼게요. TE 텍스트에서 탭 FX. 여러분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두 번째 칸에다 이제 서식 샵 콤마 샵샵 0. 자,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하는 거는 콤마가 들어가기 위한 거고요. 여기다 쉼표를 한번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문제에서 요 뒤에 세 자리는 생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콤마 하시고 여러분 탭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해요. 원래 숫자가 이건데 콤마가 들어가지만 요 뒤에 세 자리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밑으로 끌었다 옆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 1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금액은 라지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최소 금액은 스몰을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 4번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의료비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x 옆에다 클릭하시고 같이 가보죠. 는 하시고 영어로 LA 써볼게요. 라지에서 탭 누르시고 if 탭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괄호를 열어보고 가보죠. 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관계를 다 잡아주시고 네, F4 한번 눌러볼게요. 는. 자, 얘가 누구랑 같다면 요 본인이랑 같다면 F4키 몇 번? 3번. 하나, 둘, 셋. 자, 조건 하나 끝나서 괄호 닫고 곱하기 하시고요. 자, 역시 조건 하나 또 시작해야 돼서 괄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반 의료비라는 조건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소득공제 있죠? 여기를 또 다 잡아볼게요. 네, 여기 다 잡고 F4키 누르시고 는. 자,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일반 의료비랑 같다면 이겁니다. 괄호를 닫아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죠. 자, 관계가 본인이면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겁니다. 조건이 끝났으니까 콤마 하시고요. 어디에서 최대값 구할 거예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범위를 다 잡아 보실게요. 자, 그리고 F4 한번 눌러보고요. 여러분 괄호를 닫은 다음에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죠. 몇 번째로 큰 값 콤마 하시고 첫 번째로 큰 값이에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또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해볼게요. 자, 영어로 SM 스몰에서 탭. 자, 그리고 if 탭입니다. 조건이 역시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괄호를 열어보고 저랑 같이 조건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조건은 라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관계를 다 잡아 보시고요. F4키 누르시고 는 해보죠. 자, 얘가 같다. 누구랑 같다면? 요 본인이랑 같다면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하나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곱하기 하고 괄호를 열어서 조건 하나 더 들어가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입니다. 자, 소득공제를 다 잡아보시고 네, F4키 한번 눌러보죠. 얘가 같다. 자, 아까처럼 뭐랑 같다면 일반 의료비랑 같다면 따옴표 닫고 자,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 닫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본인이면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겁니다. 자, 콤마 하시고요. 자, 어디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할 거예요? 금액이죠. 자, 금액을 다 잡아 보실게요. 자, 이렇게 다 잡으시고 F4 한번 누르시고요. 자, 괄호 닫으시고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작은 값. 콤마하고 1 쓰시면 돼요.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끝나시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에 맞는 제일 큰 값을 구했고요. 조건에 맞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뺀 겁니다. 자,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까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 관계에 맞는 금액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함수 마지막 문제인 사용자 정의 함수 fn 의료비 보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를 공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금액의 50%,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의료비 보조 저희 사용자 정의 함수 해볼게요. 의료비 보조 밑에 클릭하시고요. 저 따라해 보세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오면 삽입에 모듈. 자, 우리 책 보시고 한 줄만 써보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엔드 펑션 나오고요. 저희 엔터 2번 하시고 가운데부터 자, 문제 보시면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 한번 해보죠. 자, 영어로 if 소득공제가 는 해보시죠. 자, 뭐랑 같다면 일반 의료비랑 같다면 일반 의료비 쓰시고요. 따옴표 닫으시고 자,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두 칸만 더 들어가시고 또 한번 if 들어가 볼게요. 자, if 관계가 는 하시고 자, 모이거나 본인 자, 한 칸 띄시고 or 또 한 칸 띄시고 또 해볼게요. 관계가 는 이번엔 뭐래요? 자, 따옴표 닫고 한 칸 띄시고 또 또는이죠. or 또 해볼게요. 관계가 는 하시고 자, 끈 따옴표 하시고 따옴표 닫으시고 자,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상태에서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FN 의료비 보조 긁어서 컨트롤 C 요 밑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FN 의료비 보조에는 어떻게 하시래요? 자, 금액에 곱하기 몇 프로만 80%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else 엔터 하시고 컨트롤 V 아니라면 자, 는 하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세요? 금액 곱하기 몇 프로? 50% 0.5예요. 엔터 하시고 자, if의 끝 뭐라고 하셔야 돼요? and if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일 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else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컨트롤 V 하시고요. FN 의료비 보조에는 얼마래요? 빵원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자, 이제 if의 끝이니까 뭐가 들어가세요? and if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끝나게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중에서 관계가 본인, 자, 처라면 금액의 80%만 아니라면 금액의 50%만이에요. else 이건 뭐예요?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 보조는 없다. 빵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일반 의료비 보조 밑에 클릭하시고 fx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눌러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fn 의료비 보조 클릭하시고 확인 자, 하나씩 찍어보죠. 맨 처음에 관계
여기 찍고요. 두 번째 소득공제 찍고 네 번째 금액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확인 누르시고 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시트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상 예보 파일의 강수량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B2가 기준이고요. 지역은 행, 기상은 열입니다. 겨울 기상과 봄 기상 보이시죠?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세요? 시그마 값에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월부터 2월까지 더하는 겨울 기상, 3월부터 5월까지 더하는 봄 기상 계산 필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값의 위치를 행 레이블로 이동할 거고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15, 피벗 테이블 옵션은 행과 열, 줄무늬열을 설정해 볼게요. 자, 저랑 같이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한번 저 독고리랑 같이 해볼게요.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입니다. 자, 그러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어디에서 갖고 오래요? 기상예보. 얘 더블 클릭. 그러면 강수량 테이블 선택하시고 요거 화살표 눌러보세요. 몽땅 갖고 오죠? 다음, 또 다음, 또 다음입니다. 별거 할 거 없어요. 마침 우리 이번에 풀 거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 클릭하시고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다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B2에다 갖고 오셔야 돼요. B2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드래그 앤 드롭 좀 해보죠. 교재 보시면서 지역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행으로 끌어볼게요. 그리고 기상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열로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 필드 분석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보죠, 여러분. 겨울 기상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0은 지우고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12월 더블 클릭 더하기 1월 더블 클릭 더하기 그 다음에 2월 이게 더 편하네요. 그죠?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분석의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 자, 두 번째는요. 봄 기상입니다. 봄 기상. 자, 여기 0 지워보고요. 0만 지우면 돼요. 자, 그럼 덧셈 해보죠. 3월 더블 클릭 더하기 4월 더블 클릭 더하기 5월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네, 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시그마 값 보이시죠? 요거 행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할 게 있죠. 디자인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죠. 그리고 총합계. 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도록이죠. 그럼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 자세히 버튼 눌러볼게요. 자, 밝게 이렇게 갖다 대면 번호 나오죠. 얘가 16번. 그럼 우린 몇 번? 15번 할 거예요. 15번. 그리고 행머리끌, 열머리끌은 체크됐고 줄무늬열 체크해 볼게요. 됐습니다. 밖에 클릭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해서 B2부터 J90에 대해서 기상과 지역 항목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석 작업 2번 해볼게요. 자, 범위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되게 많죠? 예,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데이터 들어가 볼게요. 중복된 항목 제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모두 선택 취소 누르고 뭐하고 뭐 제거하래요? 기상과 지역.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죠.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부분합 기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상별 12월부터 5월까지의 합계를 계산해 볼 거고요. 1차 정렬은 기상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밖에 클릭했다가 이제 요 안에 클릭하시고 우리 부분합 문제 풀어볼게요. 데이터에 우리 부분합은 정렬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정렬. 자, 1차 정렬은 기상을 오름차순 됐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부분합 한번 해보죠. 데이터 들어가셔서 부분합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뭐 갖고 정렬했죠? 기상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합계 계산할 거예요. 합계는 돼 있고요. 자, 12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선택해 볼게요. 12월부터 5월까지 기상별 합계를 구할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보시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 칸이 좀 모자른 것 같죠, 여러분? 경계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넓어져요.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기타 작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만들 건데요. 데이터 원본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표시되도록 범례 계열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거고요. 레이아웃 3번으로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B2셀로 지정하고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5포인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 축의 최소 최대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최소값 4.2, 최대값 5.8입니다. 주 단위는 0.2씩 단계별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트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니까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서울하고 부산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대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천이랑 광주는 없애줘야겠죠? 보라색 막대 클릭하고 델키 누르시면 되고요. 광주, 요 민트 색깔 클릭하시고 델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서울 다음에 대전이 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는 부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 선택해 주시고요. 요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얘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서울, 대전 되는 거예요. 대구도 올려볼게요. 대구 클릭하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이제 차트 좀 바꿔볼게요.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 자, 꺾은 선형에 요 네 번째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빠른 레이아웃 누르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레이아웃 3번이라고 나타나요. 그쵸?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는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올려서 차트 제목을 비트와 연동되도록 해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 클릭해 볼까요? 여기 차트 영역 클릭하신 다음에 홈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15로 맞춰볼게요. 여기 15 없으니까 지워보고, 자, 15 쓰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요 세로값 축, 요 숫자에서 오른쪽 버튼 아무거나 오른쪽 누르시고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최소값 바꿔볼게요, 여러분. 최소값은 4.2, 그리고 최대값 요거 지워보죠. 최대값은 5. 네, 책 보시면 5.8이죠. 주 단위는 0.2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교재 보시면 0.2씩 증가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차트 영역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테두리 보이시죠? 끝까지 내려주시면 둥근 모서리 체크. 그리고 효과 단추 눌러보죠. 여기 위로 올려서 미리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안쪽 가운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가시고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매크로를 할 거예요. 지역명을 오름차순, 개화일은 내림차순 할 겁니다. 지역명별로 개화일 평년, 평년차의 평균을 계산해 볼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지역 부분합으로 해 보겠습니다.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시트에서 이 3에다 만들 거고요. 이름은 지역별 부분합이라고 입력할 거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매크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적어볼까요? 지역 부분합입니다. 지역 부분합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자, 우리 부분합 할 거니까 이 안에 클릭해서 데이터의 정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첫째 정렬은요, 요거 지역명으로 바꿔보시고요.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눌러볼게요. 개와 일을 내림차순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됐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데이터에 부분합 눌러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뭐 갖고 정렬했죠? 지역명별로 요거 지역명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개와 일, 평년, 평년차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요거 눌러서 평균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죠. 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이제 우리 단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제 삽입 단추 누르시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눌러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자, 시트부터 이 3까지 드래그 해 볼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지역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체로 그냥 써볼게요. 자, 한글로 써볼까요? 지역 부분합 밖에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부분합을 제거하는 부분합 제거 매크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2에서 I3 영역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부분합 제거로 입력해 볼 거고요. 저희 실행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여기다 써보죠, 여러분. 부분합 제거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해보죠. 이 안에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부분합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두 제거 눌러보죠. 깨끗해졌죠?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 누르시고요. 자, 드래그 해보죠. G2부터 I3까지 마우스 띄고 Alt 띄고 부분합 제거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입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부분합 제거 됐습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눌러볼까요? 지역 부분합 눌러보고 부분합 제거 눌러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기타 작업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타 작업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 겁니다. 초기화가 되면 CMB 수강자에는 5, 6부터 P17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출문제 5의 마지막 기타 작업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성적 입력 보이시죠?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써보죠. 한글로 성적 등록 화면 점 영어로 show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엔터입니다. 성적 등록 화면을 보여주시오 이겁니다. 자, 이제 옆에 폼 보이시죠? 플러스 누르시고 성적 등록하면 더블 클릭. 이 화면 공간인데 이 안에다 하지 마시고 여기 공간 여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 선택해 볼게요. 폼이 초기화되면 여기다 한번 해보죠. 영어로 써볼게요. CMB 수강자 로우 소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56 콜론 그 다음에 P17 56부터 P17의 내용이 CMB 수강자 원본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밖에 클릭. 얘 한번 눌러볼게요. 성적 입력. 자, 그럼 나오죠? 요 수강자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점수를 넣었을 때 여기 자료가 들어가도록 저 돋골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적 등록하면 폼에 CMD 등록 요 단추를 누르면 입력된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번과 성명에는 선택된 수강자, CMB 수강자에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표시할 거고요. 출석은 20 빼기 결석 곱하기 지각 곱하기 1한 값의 계산 결과를 빼볼 겁니다.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성적 등록하면 더블 클릭이고요. 여기 등록에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저희는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재 뒤에 있는 해설 보면서 이 등록에 대한 프로시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랑 같이 해볼게요. I, 입력할 곳의 행번호죠. 자, 계속 설명드려서 알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왜 P5고 여기가 플러스 I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할 때 기준은 이 첫 번째 제목이 P5죠. 그리고 요 위에 제목 하나가 붙었죠. 원래 P5에 플러스 5였지만 이렇게 표 1이라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서 빼기 1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려보죠. I행의 두 번째 열에는 이 CMB 수강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6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죠.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는 이 첫 번째 자료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시라고 했어요. 이 여섯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입력된 자료 행번호에 15번째 있는 칸을 두 번째 칸에 넣어준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 15번째 있는 칸인데 여기 두 번째 칸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있는 칸을 세 번째 칸에 넣어줄 거예요. 16번째 있는 거를 성명에다 넣어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석 있죠? 결석을 숫자로 바꿔서 네 번째 칸에다 넣어줄 거고요. 지각을 숫자로 바꿔서 다섯 번째 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네 번째 칸에 결석, 다섯 번째 지각이 들어가요. 자, 우리 여섯 번째 칸은 출석이죠? 우리 교재 보면 식이 있잖아요. 20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결석 그 값에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다섯 번째 지각에 1을 곱해서 그 결과를 여섯 번째 칸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과제를 숫자로 바꿔서 넣어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평가를 숫자로 바꿔서 여덟 번째 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있는 칸의 값이 그랬죠? 이게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이 출석 점수가 12보다 작다면 아홉 번째 칸에는 출석 미달을 넣어줄 거예요. 아니라면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게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엑셀 단추 누르시고 성적 입력 눌러볼게요. 자, 여기 수강자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박예린 클릭해 볼게요. 결석에다 클릭하시고 3, 지각에다 클릭하시고 3, 그리고 출석은 자, 과제에다 클릭하시고 50, 평가에다 클릭하시고 60 한번 넣어볼게요. 자, 등록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현재 날짜랑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한번 누르시고요. 자,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자, 성적 등록하면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는 이제 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에다 써볼게요, 여러분. 자, 영어로 MSG BOX 한 칸 띄시고요. now 써볼게요. NOW,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한 칸 띄고 콤마. 여기에는 뭐 단추나 조건이 없어서 그냥 콤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띄신 다음에 큰 따옴표로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마침표하고 따옴표 닫아보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폼이 사라지도록 하셔야 되겠죠. 영어로 unload me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시지 창이 뜰 건데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 제목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폼이 사라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성적 입력 단추 눌러서 폼이 나왔죠. 종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오늘 날짜, 현재 시간이랑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독골이랑 1회부터 5회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감이 잡히고 내가 3개 정도는 포기해도 85점 이상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형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합격선에 다다르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기실 겁니다. 자, 저는 6회, 7회, 8회 계속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회 기출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